이제 격용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성격과 파격이에요. 성격이란 말이 뭡니까? 격을 이루었다. 즉, 그 말은 뭐겠어요? 이미 뭔가 규정되어진 삶이 있겠다, 없겠다? 있다라는 거죠. 예? 품격이 있는 삶. 파격은 깨어졌잖아요. 그럼 못 쫓아가겠죠. 예. 격 자체는 게 뭐냐면 뭔가 신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든, 경제적으로 뭔가 유력함이 있든, 정신적으로 유력함이 있든, 뭔가 그러한 것은 딱 규정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분이나 정신이나 경제라는 게 이게 뚜렷하다는 거예요. 뚜렷. 파격은 그러면 대비되는 개념으로 뭐겠어요? 파격도 급이 있다 했죠. 밑으로 떨어질수록 희끄무리해진다. 이게 이제 고전 방식이에요. 고전. 자, 요때는 애를 많이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순풍산부인과가 그래서 나왔겠죠. 순풍. 근데 현대사회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애부터 작게 낳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 걸럭격이든 야인격이든 나왔으면 확실한 재파. 그런데 현대사회는 걸럭격이 됐든 야인격이 됐든 콩고미라도 떨어진다. 요 차이점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 자체, 과거에서는 먹고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실제로 성격이 돼도 뭐 경제적인 면이든 이런 것들은 제대로 못 간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그렇게 간 경우가 많은데 요즘 현대사회는 쉽게 말해서 신분, 정신, 경제적 요거에서 요 부분이 플러스 알파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특히 식신격이든 약간 파격이 되었더라도 식신이든 정제 요 부분은 어쨌든 더 많이 받아오더라. 요게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또 나왔습니다. 자, 택일 잡을 때 지금 이제 완전히 외우고 가시라고. 월에 뭐 잡아라? 시에? 답 다 가르쳐줬는데. 좀 상관 자체는 좀 꺼리죠. 어쨌든 지지가 일단 요거라도 받쳐주면 기본 현대사회에서는 기본 경제적 효과가 유효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적용 방식에서 우리가 채택해 올 것. 그 다음에 갈게. 좀 진도 많이 나가죠. 신살이 좀 많아. 제가 다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신살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신살까지는 이제 지장간까지 하고 신살은 이제 뭐 보고 그 다음 주에 청간대 청간, 청간대 지지, 지지대 지지 신살이 있으니까 예, 그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지장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겠습니까? 다 배웠죠. 새롭다. 근데 이건 이제 분하고 맞물린다고 했죠. 분수. 그죠? 요 지장간에도 우리가 뭐가 있죠? 세 개가 있잖아요. 청간에 투출되었느냐. 그 다음에 지지에 드러났느냐. 지장간은 한자가 어려우니까 한글로 쓰겠습니다. 지장간. 자, 청간적인 거는 명예의 측면이 강하고 지지라는 거는 실력이죠. 실력. 경제적인 실력. 그 다음에 지장간은 요 두 속성을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왜? 준비되어 있다. 대기되어 있다. 그죠? 대기되어 있다.
자, 아빠가 천간에 떠 있다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명예적인 측면이요? 아니면 국가 공직이라든지, 그죠? 안정적인 곳에서, 그죠? 명예적인 측면으로 이름을 날리는 아빠였겠다. 그죠? 지지에 있다면. 네. 그죠? 이거는 중앙. 천간이 중앙이라면 지지는? 지방. 네. 지장간은 지역이 됩니다. 예, 예. 요 차이점이에요, 요 차이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실제로는 지지적인 측면이 제일 강해요, 지지적인 측면. 아까 지장간도 어떻게 돼 있었어요? 지지에 아빠의 모습이 있고 지장간 속에 인성이 있으면 그것도 좋은 구조라고 했죠. 예. 저 분의 형식대로 저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모양새대로 그 분을 지키고 있다면 순한 것이요. 그 분을 어긴다면 역하게 되겠죠. 뭔가 이상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장간 맨 첫 시간에 해드린 게 있죠. 술중 정화 해가지고. 예. 오화는 어떻고, 드러난 정화는 어떻고, 그 그래프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용력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봅시다. 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 운을 논하니까 지장간 같은 경우에도 무엇을 보냐면 재성과 인성만 보면 돼요. 재성과 인성. 엄마 아빠가 재성, 인성밖에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재성을 본다. 재의 성분이 편재 정제를 떠나서 재성으로 일단 본다면 천간에 드러나 있다가 있을 것이요. 네.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지지에 드러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다. 천간에 있다는 뭡니까? 명예적이요. 그죠? 국가 공직.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아버님이냐? 네, 그렇습니다.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 명예적이고 보통 여기는 조직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지는요? 현실이죠, 현실. 현실적으로 뭘 하겠다? 실력 행사, 경제적으로 실력 행사를 하는 아버님이냐? 사업하시고 계시냐? 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경제적 실력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장간은요? 예? 요거 그대로 따오면 돼요. 조직이냐? 실력이냐? 요거는 운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왔다 갔다. 그죠?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인성도. 드러났다, 지지했다, 지장간에 있다. 그거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장간 같은 경우에 이거는 우리가 여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 형제, 직업, 학업, 또 내지는 애정, 결혼 뭐 다 들어가요. 지장간 논리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업운을 논한다 이랬을 때 한번 봅시다. 무신의 기본적으로 인성의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장간에 있죠. 지장간. 그 다음에 문창이 있으니까 똑똑해요. 그죠? 기본적으로 머리는 공부머리는 있다라고 봐요. 단지 인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좀 오래 버티고 앉아있는 힘은 적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녀의 공부가 되겠습니까? 물으러 왔다면
잘 안 된다.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재성이 와서 지장간 정화의 모양을 보니까 정화가 자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못해요. 예. 예를 들어서 경일주가 술중 정화의 관성을 쓰고 있다면 요때 뭐 해자축 운이 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장지는 술이라고 했잖아요. 껍데기는 술이기 때문에 정화는 안 부서져요. 예. 근데 지가 직장에서 발전을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실제로 사표 쓰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조직이 위태로워서 조직에서 자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지장간의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이제 아까 제가 중앙, 지역, 지방 저거 정도 지장간 부분에서는 참조하시고 드러났다, 지지에 있다, 지장간의 조건부로 활용한다. 요것으로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드러났느냐, 지지에 있느냐, 지장간에 있느냐, 엄마가 드러났느냐, 지지에 있느냐, 지장간에 있느냐, 그 체크 유무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실제로는 요 신살 부분이에요, 신살 부분. 근데 실제로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부모 운을 논하기 이전에 돈을 많이 받겠습니까? 작게 받겠습니까? 요거를 논하기 이전에 엄마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그걸 실제로는 조금 물어봐요. 부모에 관해서 동거가 가능하냐? 그런 거 같은, 예. 동거가 가능한 조건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원일주가 보통 동거가 가능해요. 계사일주가. 예. 그죠? 여안에 그죠? 비록 정제로서 조금 치우친 아빠지만 그래도 정제로서 있고 그 다음에 사중에 경금 엄마도 있으니까 이때는 부모 동거가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충이 오면 동거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실제로 이제 병신에 이런 경우에 부모와 동거가 가능하겠다, 가능하지 않겠다. 예? 가능하다고요? 예. 이 사람이 용납하는 건 뭐예요? 편재를 용납하고 인성은 용납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 부모와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모친의 삭감. 모친이 건강하다면 들어와서 살면서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몸이 아프든지.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게 아버지의 활동성 저하. 왜? 엄마가 건전하다면 아빠라도 뽑아줘야 되니까. 동서에 있을 수가 없죠. 네. 실제로 이제 동거가 가능한 경우는 엄마가 아파가지고. 아니면 흰털 풀풀 날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동거가 가능할지 몰라도 그 이전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 합이 있을 경우에가 이제 동거 조건이 되겠죠. 어쨌든. 예. 왜? 같은 궤도를 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신살에 가서 그게 이제 신분론으로 뭐 유정, 무정으로 나눠요. 유정, 무정. 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유정한 것이요. 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정한 것이라. 이런 경우가 무정한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합이 있어가지고 유정이라서 좋지.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육친을 절대 빠뜨리면 안 돼요. 정제가 합되어 있으면 좋다. 그죠? 비겁이 합되어 있으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매여가지고, 그죠? 예,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요게 다 쓰인다라는 거예요. 다 쓰인다. 그 중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기본으로 봐야 될 거, 조후. 그 다음에 육친이 실제로는 좀 많이 쓰이고, 좌표는 기본으로 깔아두는 거죠. 남녀도 기본 깔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격용은 조금 체크. 지장가는 요거는 좀 많이 두루두루 쓰이고, 신살이 좀 많이 써요. 어쨌든 청간대 지지 신살부터는 다음 주에 나가기로 하고, 질문 있습니까? 오늘 배우신 거. 빨리 마치고 어디 약속이 있으신가 봐요, 다들. 그 다음에 좀 한쪽으로 쏠린 경향성 있죠. 막 지지가. 그러니까 이제 조우를 따라서 예를 들어 벽일주인데 뭐 신유술이다 이런 식으로 가을로만 몰려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엄마의 별이 있다 없다? 아빠도 실제로는 부모의 혜택 자체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가. 전체적으로 다 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삶의 운동성은 어디서 발생한다고 했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느끼는 것은 짝이잖아요. 숨을 내쉬고 마시고 해야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얘가 숨을 들이마시는데 내쉴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거나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많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와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금을 조절해 줄 좀 목이 없잖아요. 목이. 조절해 줄 수 있는 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같이 있다면 만약에 엄마가 활동성을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는 모양새잖아요. 없는 모양새는 엄마가 집안에서 살림이라 조선시대 마누라처럼 살림이라 다소곳이하고 아무것도 없이 아프거나 병중이거나 이런 모양새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활동력을 구한다면 다른 짝을 짝지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의 왜곡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하고 아빠가 양가 부친 다 있는 엄마 아빠 다 있는 집안처럼 잘 못 챙겨줍니다. 아빠가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버지가 큰 소리 치는. 그러니까 그 아버님 혜택도 실제로는 미미한 거예요. 이게 힘만 쓰지 뭐 어떤 힘 자체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을이라서 굶지는 않는데 편중저였기 때문에, 그리고 신유술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목이었기 때문에 얘 같은 생명력도 길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연속성이라는 게. 안 좋다 봐야 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썰리는 경우에는 부모 덕의 유무도 별로 받을 게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면 빨리 집에서 일찍 나오라 이게. 예?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모양새로 살고 있느냐, 아빠는 지지의 모양새로 사업을 하고 있겠죠. 그런 모양새로 살고 있다면 그나마 나은데, 그게 아니라 모친이 만약에 활동성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문제 있는 집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친이 활동성을 가지려면 모근이 와야 되겠죠. 모근이 오면은 아버지 별은 어떻게 된다? 찌그러진다. 팔자에는 어떻게 돼 있다? 금이 많다. 아버지의 별이 강한데 운에서 한시적으로 엄마가 설치고 다니면 그 운이 끝난과 동시에 어머니가 다시 싹 들어오면 되는데 계속 하고 있다면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팔자의 간지 모양새대로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다 섞였다고 좋은 건 아니고 딱 중요한 글자 한 개씩만 있는 게 팔자에서는 실제로는 좋아요. 네. 오행구족이 좋더라. 근데 육신적으로는 저렇게 좀 힘이 들지만은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좀 편중되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건한 팔자예요. 이것도 건 말랑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자, 신설 측면은 다음 주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